뉴욕주의회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짜 코로나19 예방 접종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로 15명이 무더기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내 모든 교직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알레르기가 심한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무유 변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남긴 한 흑인 남성의 행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 송금 결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도 등장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회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부터 이를 위한 특별회의를 열어 구체적 연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티 호쿠 주지사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뉴욕주의회에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호쿠 주지사는 세입자 보호 정책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와 함께 특별회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늘 특별회의를 통해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과 함께 긴급 렌트비 지원금 지급에 조속한 집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뉴욕주의회 지도자들 대부분 팬데믹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퇴거 유예 연장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렌트비 지원금은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8월 말 현재 배분액을 2억 300만 달러로 전체 자금의 7%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조사에 따르면 주 전체에 걸쳐 80만여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유색 인종들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올해 12월 말까지 퇴거 유예 기간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 세입자 가정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퇴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남성 등 15명이 가짜 코로나19 예방 접종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BS 방송은 가짜 카드는 소셜미디어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매자도 비슷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범죄로 기소된 15명 중 약 절반이 맨하튼 형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CBS 방송은 맨하튼 검찰이 뉴저지주 린드허스트에 사는 31세 제스민 클리포드와 27세의 나다야자 바클리를 위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리포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 250장의 위조 예방 접종 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 클리닉에서 일하는 바클리는 클리포드를 도와 함께 일하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것처럼 뉴욕주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카드를 구입한 13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클리포드는 지난 5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짜 백신 카드를 광고하고 한 개당 약 $200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250를 더 주면 구입자의 이름을 뉴욕주 백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 주었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사 사이 벤스 주니어는 가짜 예방접종 카드를 만들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공공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는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0명의 사기꾼들이 개인 전용 앱 등을 통해 가짜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FBI는 최근 테네시주에서 중국에서 만든 3,000여 개의 가짜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 카드는 한 개당 최고 $1,500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 한 명이 총격 부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같은 반 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정오경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살렘에 위치한 마운트 타보로 고등학교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교를 포함한 주위 학교들까지 임시 폐쇄됐습니다. 교내 총격 사건의 경위와 용의자의 행방은 아직 조사 중에 있으며 총격을 당한 학생 한 명이 즉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줄지어 사건을 파악 중이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학교 인근에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학부모들이 마음을 쓸어내리고 다 함께 모여 피해 학생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학교가 폐쇄됐다는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총을 소지한 경찰이 모두 가방을 그대로 두고 손을 든 채로 인근 식료품점으로 대피시켰고 그곳에서 무사히 부모와 재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교내에는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경찰은 총성이 울린 지 약 2시간이 지난 후까지도 학생들을 안전히 대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 다른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 경위 및 용의자 행보가 파악되는 대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내 모든 교직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고 매주 테스트 옵션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 시 지방 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매주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지난 23일 모든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소속 모든 교직원은 오는 27일까지 최소 한 차례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해당 지침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상명하달 방식이 아닌 가이드라인만 제시토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주 보건국은 모든 병원 및 요양원 종사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이외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10월 7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종교적인 사유 등 예외사항에 대한 면제권을 없앴습니다. 당초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 대신 매주 진단검사로 대체가 가능했었지만 주 보건국 측은 헌법상 종교적 면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더 이상의 경제적, 교육적 손실을 겪지 않도록 막아내야만 한다며 부스터샷 접종에 뉴욕주가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접종 진행 준비를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에 $6,500만 할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12세 이상 대상자 가운데 72%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의 7일 평균 감염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현재 3.3%를 넘어선 반면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2.6%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알레르기가 심한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DC는 현재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쉬바 메디컬 센터의 연구 결과 파이저 백신의 1차 접종을 받은 429명의 고도 알러지 환자 중 1.4%에서 경미한 알러지 반응이 발생했고 0.7%에서 과민성 쇼크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친 사람 218명 중 1.8%가 경미한 알러지 반응을 경험했으며 과민성 쇼크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슈빌의 밴더빌트 대학의 엘리자베스 필립 박사는 이 연구는 대부분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리보핵신계 백신의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CDC의 현재 임시 권장 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첫 번째 접종 후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개인과 백신에 대한 즉각적인 알러지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1차 접종에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도 2차 접종을 받아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쉬바 메디컬 센터 연구진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가 파이저 백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중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이라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파이저보다 2배 이상 많은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에서 주요 종합병원 직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파이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의 평균 항체 보유량은 밀리리터당 1,108 유닛으로 나타난 반면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의 평균 항체 보유량은 밀리리터당 2,881 유닛으로 나타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밖에도 모더나 백신의 활성 성분이 파이저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파이저보다 코로나19 돌파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마요 클리닉 헬스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예방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더나가 파이저보다 돌파 감염 위험을 2배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등장한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뮤 변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뮤 변이 코로나가 백신의 면역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WHO는 주간 역학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B1621을 관심 변이로 분류하고 뮤라는 호칭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뮤 변이가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확인된 뒤 남미와 유럽에서 산발적 발생이나 집단 발병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에서 뮤 변이의 비율은 0.1%를 밑돌지만 콜롬비아에서는 뮤 변이가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인접한 에콰도르에서도 13%가 뮤 변이였습니다. WHO는 뮤 변이 코로나가 돌연 변이를 통해 백신의 면역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보인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WHO는 코로나19 변이를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뮤 변이를 비롯해 5종이 관심 변이에 해당합니다.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의 변이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출현한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특히 강해 전 세계 우세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려 변이 4종의 확산 현황은 델타 170개국, 알파 193개국, 베타 141개국, 감마 91개국입니다. WHO는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440만 명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서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거나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뉴욕시 지하철 내 환경은 각종 범죄와 깨끗하지 않은 환경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한 한 흑인 남성의 노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드게임을 하는 등 소소한 재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시민들 간에 심각한 단절감을 느낀 한 흑인 남성 토마스 녹스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기다리는 동안의 데이트 while you wait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 또 그 위에 놓을 작은 꽃병 하나, 그리고 보드게임을 들고 뉴욕시 지하철 플랫폼들을 누비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핸드폰을 보며 전철을 기다리기도 하고 녹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그를 발견하면 반갑게 찾아와 20-30분 동안 마주 앉아 보드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녹스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도 10분에서 15분만 얘기하고 나면 어느새 친한 친구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It's New York City. It's exactly,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around the corner. And, sit down. Thomas seemed to have the same philosophy in life as I, which is, some positivity, put some positivity out there. Really creative experience. Take a moment in your day to just communicate with another human being. 그는 이러한 노력이 데이트라고 해서 사랑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부터 대기업 CEO,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취업 성공의 순간에 있던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bother people. I'll sit here. The train station can be full. If a person wants to sit down, they're more than welcome. If not, I'm totally fine with that. 코로나19로 폭력의 이미지가 강했던 뉴욕시 지하철 환경에 녹스의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Date While You Wait는 이미 뉴욕 에미 어워드 후보에 올랐으며 뉴욕시 지역 방송의 한 TV 시리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일부 한인 은행들을 비롯해 많은 은행들이 공동 운영하는 모바일 송금 결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송금 결제 앱 젤 이용자 중 일부가 수천 달러씩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7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젤 이용자는 거래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구매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아니라고 답신을 보냈지만 곧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꾼으로부터 은행 계좌에서 3,500달러의 젤러 인출을 보류 중인 절대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에서는 절대로 암호나 인증번호 등을 직접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발신자 번호가 은행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 안전하고 여러 어카운트에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피해자 2명의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미국 내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유럽연합이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2달 만에 다시 제한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에 미국을 안전한 여행이 가능한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발 관광객의 입국 제한을 해제한 지 2달 만에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또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의 경우 입국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독일은 미국을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국발 입국자에게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EU는 미국 외에 이스라엘과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도 안전여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수준에 따라 안전여행국가 명단을 2주 단위로 재검토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이하여야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저지 학교들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서명에 발효된 이 법은 잔혹하고 위험한 교내 신고식 근절을 목적으로 뉴저지 내 모든 공립, 사립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법에 따라 신고식 등에서 음주나 마약 강요 등 각종 가혹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 4급에서 3급 범죄로 강화됐습니다. 또 신고식의 가혹 행위로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경범죄에서 4급 범죄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과도한 음주 등이 강요된 신고식을 치르다 사망한 톰 피아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피아자는 클럽 신입생 신고식에서 80분 동안 18잔의 음주를 강요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 현직 보좌관 등 모두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팬데믹 영웅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여러 가지 법적 다툼과 재정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문 탄핵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뉴욕 주정부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최대 95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문과 관련된 여성들에게 민사상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사소송과 고소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의 개인적인 책임이 드러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재직 당시 그 스스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벌금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서명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본인의 자서전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직원을 동원해 사적인 작업을 시켰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청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요양원 사망자 축소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뉴욕주 윤리위원회의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2022년 선거를 위해 1,800만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선거 자금을 놓고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힐에 따르면 시카고대 연구팀이 대기질 생명지수를 집계한 결과 전 세계인들은 평균적으로 WHO의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은 대기 중 오염물질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류의 기대 수명을 74세에서 72세로 평균 2년가량 낮추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WHO 수준의 대기질을 개선하게 되면 기대 수명이 평균 2.2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전 세계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5개국 중 4개국이 남아시아였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의 대기 오염 수준을 WHO의 권고 수준 이하로 낮추면 이 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5.6년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대기 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는 중국입니다. 2013년 대기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 수준이 29% 감소했고 이는 기대 수명을 1.5년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